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우 큰 축하 행사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궁전에 초대되었으며 그 중에는 훌륭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과 여왕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법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탑을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때가 되자 요정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마음, 지성, 아름다운 목소리, 다양한 악기를 춤추고 연주하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에게 차례가 왔을 때 사악한 요정이 갑자기 홀에 들어갔고 휴가에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칼은 즉시 그녀를 위해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만큼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장과 접시를 떼어내고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마법사는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스핀들로 손을 찔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왕은 사악한 마법사의 소원에 몹시 울었고 왕은 마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웃음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다행히 마지막 요정은 아직 공주에게 소원을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에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즉시 왕국의 모든 방출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16번째 생일인 사악한 요정이 말한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왕은 3명의 마법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정들은 눈의 사과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날 왕과 왕비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소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벽에 소녀가 본 적이 없는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녀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문은 여자가 공주에게 등을 대고 앉아있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회전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핀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스핀들로 가서 그것을 만지고 손가락을 찔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주문이 이뤄진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악한 요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을 알게 된 친절한 마법사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왕과 여왕과 왕국 전체를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이 성 주변에 자라서 아무도 그런 덤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후 다른 왕국에서 온 멋진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멀리서 버려진 성의 탑을 보고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말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을 헤쳐나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자는 버려진 성의 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방 중 하나에서 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침대로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잘생긴 왕자를 보았습니다. 왕과 왕비도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가난한 영국 지주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5 아들 중 셋째였습니다. 14세에 그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배에서 외과의로 일했습니다. 벌리버는 6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원주민의 관습과 관습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벌리버는 영양의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끔찍한 폭풍에 빠졌기 때문에 중간도 지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바위에 부딪혔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많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파도에 실렸고 기적에 의해 배가 해변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폭풍에 너무 지쳐 땅에 밟히자마자 근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걸리버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팔, 다리,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손가락만한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릴러퓨션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바늘과 같은 수천 개의 작은 화살이 걸리버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즉시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의 명령에 따라 음식이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원주민이 걸리버의 입으로 계단을 올라 과일, 고기 바구니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걸리버가 모든 것을 먹었을 때 그는 특별히 제작된 플랫폼에서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는 많은 미니어처 체인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거대한 사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방이었지만 그 안에 거인은 4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릴러퓨션즈의 회의에서 왕은 걸리버에게 600명의 하인의 직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위해 옷을 꿰매고 심지어 소형 매트리스로 친구를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은 거인이 친절하다고 확신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걸리버 걸러버는 전국을 많이 여행하고 릴러퓨션즈의 관습과 언어를 공부했으며 휴일과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때 걸리버는 왕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릴리푸티아가 이웃 섬에 있는 블랙푸스쿠 제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릴러퓨션즈가 브를스컨즈와 올바르게 계란을 부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릴러퓨션즈는 날카로운 끝에서 브를스컨즈는 둔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러퍼트의 왕은 적이 함대를 준비했고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걸리버는 긴 밧줄을 잡고 적군함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각 배에 밧줄을 묶어 릴러퍼트의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서 유일한 경비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인에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상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에 대해 왕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 자신이 거인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왕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걸리버는 비밀의회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걸리버는 해안으로 가서 부러진 배를 떠났습니다. 배를 빠르게 수리한 거인은 서둘러 릴러퓨션즈의 나라를 떠났고 6마리의 작은 살아있는 소, 2마리의 황소, 같은 수의 양과 순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걸리버는 영국 배를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에 그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걸리버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